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높은 곳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시세 차익이 가능한 곳들, 서울로 친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거기다 좀 더한다라고 한다면 목동, 그다음에 성동, 마포 정도가 아닐까, 뭐 동작, 뭐 이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재건축 단지가 상당히 좀 넓은 그리고 많은 서울의 핵 송파구에서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그중에서도 경매 나온 아파트 5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송파구에 경매 나온 5건의 아파트 입지는 대단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현장 답사, 즉 임장을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송파구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들, 물론 이제 전용 면적 또 대지 면적, 토지 지분 이런 것들이 좀 작다 보니까 가격도 싸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러나 오늘 송파구의 아파트는 다르다. 오늘 내용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 핵 송파구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그것도 경매로 나온 아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재건축 또 재개발 좀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 시설이 좀 양호하냐, 불량하냐. 어쨌거나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 자체만 좀 오래되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건데 재건축 절차는 통상 이러한 단계. 먼저 이제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상 이제 안전 진단에서 D나 E 정도가 나와야만 한다. 그래서 통과된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조합이 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재건축은 웬만하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 중에 한 곳 빠뜨린 곳이 바로 용산구인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는 아파트를 매매 또는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단, 금융기관이 임의 경매로 진행하는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는 가능하다.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쨌거나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꼭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조합이 설립이 인가가 되었느냐 여부는 뭐 구청 또는 조합 등등에 가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원래는 이제 시공사 선정 먼저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이후에 했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그리고 감정 평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사실상 절차가 이제 좀 행정적으로는 끝난 거 아니냐. 이주 철거, 착공, 일반 분양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에서 이제 조합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분양 100%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동호수가 조금 좋을 가능성 높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일반 분양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좀 싸게 분양된다.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준공된 지 30년 이상.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이나 E등급.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이제 가능하다. 뭐 30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청량리에 가면은 미주 아파트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자, 오늘은 송파구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경매 5개. 자, 오늘 첫 번째는 송파구 오금동으로 갑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11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송파구는 이제 관할법원이 동부지방법원입니다. 8호선 문정역이죠. 전용이 51.52, 대지권도 큽니다. 감정가 20억 7천만 원. 한 번 떨어진 16억 5천 6백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10월 28일 날. 다만 이제 혹시라도 재건축 하고 있는지, 조합 설립 인가되었는지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은 본인이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 자, 이 아파트는 85년산. 그러면 이제 거의 40년 됐죠? 재건축을 이제 해야만 하지 않을까. 14층 중에 11층. 이제 이런 아파트는 사실 뭐 층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재건축을 한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이제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층 중요하죠. 일조와 조망. 근데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1층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조만간 철거하고 새 아파트 나올 것이니까 단지가 대단지. 와우.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빨라요. 선순위 임차인 7억 7천만 원. 근데 배당 요구를 또 했어요. 적법하게. 그러면 이번에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 있는데요. 5호선 방위역에서 그냥 뭐 10초, 20초 거리, 초역세권, 오금역, 더블 역세권에서도 뭐 굉장히 가까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멀지 않은 곳에 또 오금 공원도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올림픽 공원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입지적으로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보입니다. 7억 7천만 원짜리.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다.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다. 그래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일단 뭐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나머지 특별한 코멘트 없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송파구 방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7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45, 대지권. 와, 넓습니다. 예, 대지권이 크다. 감정가는 31억. 한 번 떨어진 24억 8천만 원.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11월 4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89년산. 그러면은 35년 차. 이제 재건축 뭐 얘기 나오겠죠? 16층 중에 7층. 그다음에 단지가 엄청나게 크네요, 여러분. 그죠? 예. 지금 현재 아마 거의 5천 세대? 나중에 만 세대 가겠네요, 여러분. 근처에 이제 둔촌 주공보다 더 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한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5호선 올림픽공원, 9호선 올림픽공원, 또 9호선의 둔촌 오륜역. 여기 이제 바로 옆에가 강동구, 여기는 송파구, 여기가 이제 예전에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원 아파트.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 앞에 곧바로 공원, 한 채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제 강동구보다는 송파구가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도 크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떠안을 것은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송파구, 송파동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미성 아파트입니다. 9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59평형. 전용 51, 대지권 크고요. 21억인데 한 번 떨어져서 16억 8천만 원. 이 정도를 혹시 제공하고 최소한 33평형짜리 공짜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다. 뭐 등등등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담금 없이 몇 평짜리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주변의 시세.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자, 85년산. 그러면 거의 이제 40년 돼가죠? 14층 중에 9층, 51 대지권. 단지도 뭐 아주 작지는 않아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떠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고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재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5호선 방위역에서 도보로 뭐 10분 거리 이내. 오금역, W역세권에서도 뭐 그렇게 멀진 않죠?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도 도보로 한 뭐 10분 거리 이내. 예,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죠? 이거는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는 송파구 풍납동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미성맨션 8층에 위치한 아파트. 전용 35, 대지권 21.99 좋습니다. 13억 3천. 한 번 떨어진 10억 6,600. 관심 있다면 11월 11일 날. 역시 이 아파트도 거의 40년 됐죠? 11층 중에 8층.
다 좋은데 약간 아쉬운 것은 단지가 아주 크진 않구나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위치는 5호선, 8호선 WS권 천호역에서 그다음에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는 도보로 한 10분 거리. 여기는 또 한 15분 거리. 예, 현대백화점 천호점. 그다음에 한강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 등. 그다음에 공원도 있네요. 이런 점은 뭐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에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 회미리타운 아파트 11층 49평형 전용 41 대지권 22 감정가 22억 한 번 떨어진 17억 뭐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어떨까?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뭐 단지 상당히 크고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더라 라고 하는 점 얼마 전에 저희 이제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들하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89년산 그러면 이제 35년 차 재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는 때가 된 거죠. 15층 중에 11층은 좋고 전용 좋고 대지권 나쁘지 않고 역시 단지도 대단지.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선순위 임차인 있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누군가가 18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선순위 11억 다 받는 거니까 배당 다 받으니까 명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 8호선, 3호선 가락시장역에서 도보로 뭐 2, 3분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초품화, 그다음에 공원. 이제 요쪽 그 가락 농산물센터가 조금 더 현대화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GTX 수소역도 뭐 아주 멀진 않죠. 뭐 극단적으로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떨까? 또 바로 밑에는 문정역, 바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 탄천이 바로 끼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르다, 11억이다, 확정이자 빨리 받았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다. 따라서 11억. 먼저 배당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송파구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5건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단지에 빅브랜드가 들어올 곳들은 조금 비싼 편이다 라기보다는 좀 어쨌거나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아까 천호역 W역세권에서 한 15분 거리, 강동구청역에서 한 10분 거리, 미성역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단지가 좀 작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한 10억 원 정도 어바웃.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재건축은 나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또 분담금을 얼마 낼 거냐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죠. 분담금이 있느냐 없느냐. 오히려 돈을 되돌려 받느냐. 아니면 분담금을 또 얼마를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는 뭐 42평형, 33평형, 24평형 뭘 받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시간과의 또 싸움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잘 검토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송파구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입지는 정말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근처에 이제 중개사무소 등등을 통해서 최근에 어떤 아파트들에 대한 어떤 시세, 이슈, 재건축, 동향 등을 한번 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